안녕하세요.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군무원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동집을 열어보려고 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음식을 만든 지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라면, 김치볶음밥, 돈가스, 돌솥 비빔밥, 만두, 여러 가지 음식들, 육개장까지 그렇게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나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식점의 주방장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잘 만드는 음식 하나만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항상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리고 제 가게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주다 보니까는 이제 일정한 기준 정도를 채우는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음식이 우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동 하나만 정말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으로 크게 결단을 하고 이제 우동집을 하나 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너무 다양하게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직접 고르고 또 육수를 어떻게 내면 맛있을 것인가, 우동면은 어떻게 삶을 것인가, 그리고 우동은 어떤 그릇에 내면 가장 보기 좋게 먹기 좋겠는가, 가게 곳곳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등을 신경 쓰느라 제가 요즘에 눈코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제 제가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는 어떤 비유를 좀 하면서 제 상황과 결단을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우동집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 제가 내려놓은 우동집이 바로 군무원 제국인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동안에 중등, 고등, 입시,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굉장히 다양한 국어 강의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했었고 그 과정에서 봤던 자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수험생분들이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고 저를 지금의 어떤 자리와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딱 하나만 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군무원반을 맡았던 이제 몇 년 전이었는데요. 공무원 국어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군무원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주방장이요. 만들라는 음식도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공무원 교재로 이제 공무원 국어 강의하듯 과목이 똑같고 이제 범위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는 전혀 의심 없이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의 끊임없는 질문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죠. 군무원 국어랑 공무원 국어가 뭐가 다르냐? 공무원 커리를 타면서 군무원 국어 공부를 해도 되냐? 그리고 군무원 기출문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군무원의 기출 방향이냐?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가 잘 나오느냐? 나누의 점수가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해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이제 알아지고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쌓인 거죠. 현실은 어떠냐면 군무원 국어 커리, 공무원 국어 커리 타도 돼 상관없어. 야 군무원 국어 커리 중에는 괜찮은 게 없어. 그냥 공무원 국어 커리 괜찮은 거 잡아가지고 그냥 군무원 국어 진행을 하면 돼. 이제 학원에서 이제 군무원 반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현관 가보면은 내 옆에 공무원 수험생 앉아 있고 앞에 소방 준비하시는 분 앉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렬이 모아져 있는 그냥 공무원 진행반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가도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과목이 국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지라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효과적인 방향 같지도 않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치러진 여러분 국가직 문제와 군무원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한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 한 해의 시험이 이제 모든 커리가 움직이는데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 확연히 달라요. 수험서도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도 달라야 되고요. 영역별 비중도 그리고 포인트를 두는 부분도 확실하게 달라야 돼요. 그리고 난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난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무원만 제대로 가르치는 국어 군무원 제국 우동집을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열게 된 것입니다. 1년의 커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쌓고자 연구하고 노력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 교재를 제작하고 강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적도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건 내 가게니까. 내 이름을 걸고 딱 정말 하나만 맛있게 만들어서 정말 작품으로 내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군무원 제국을 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학습 방향의 어떤 포인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제국 커리를 같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적절한 시기마다 이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제가 적절한 시기 그리고 적절한 공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유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질문을 그동안 많이 주셨는데 제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되고 이제 계획이 된 2021년 군무원 제국 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편집을 잘하면은 이렇게 지금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는데 뭔가 싹싹싹싹 하면서 뭐 이제 좀 커리를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아직 편집이 그 정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칠판으로 옮겨서 제가 연간 커리큘럼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 군무원 제국 연간 커리큘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 시험이 이제 6월 뭐 중순 말 그리고 7월 뭐 이때쯤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어떻게 공부를 이어가면 되고 어떻게 강좌를 꾸릴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8월부터 우리가 내년 6월까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8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다행히도 이 커리를 그냥 쭉 단계적으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뭐 12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뭐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앞부분부터 쭉 드러내시면 돼요. 이렇게 강좌 다 드러내시면서 수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추가 채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으시죠? 저도 이제 추가 채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있는 시험을 일단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되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채용이 발표가 되면은 그 과정 안에서 또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문법에 대한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확실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군무원 제국 문법편의 강좌가 열릴 겁니다. 굉장히 심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연습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여러분 강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좀 강수가 많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 군무원 제국 문법편의 강좌를 꼭 한번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편의 강좌에서는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거고요. 필기 노트로 여러분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시면서 그리고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또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편에 대한 강좌가 마무리가 되고 깨끗하게 완료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제국 비문학편 강좌가 열릴 겁니다. 이 비문학편 강좌에서는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이제 느끼셨다시피 독해 문제도 물론 나오지만은 우리가 화법이라든가 독서라든가 그 작문에 대한 그 지식적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독작 지식적인 부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독해 연습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군무원 제국 문학편의 강좌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리게 될 건데 이 문학편의 강좌에서는 문학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문학사 그리고 뭐 갈래적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필수 작품 분석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작품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쭉 이어갈 거예요. 삼총사죠. 문법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문학편의 강좌가 이제 차례로 열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군무원 기출문제 이제 보건 문제를 통해서 구성이 될 거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가 7, 9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개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풀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출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여러 번 풀어봐도 이제 괜찮은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처음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개념을 연결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지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동형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군무원 기출문제의 양이 뭐 이렇게 뭐 799 공무원 문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 일수록 더욱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를 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이제 구상 중인 건데 타직렬의 그런 기출문제를 군무원 문제의 유형에 맞는 것들을 좀 선별하고 뽑아가지고 동형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799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소방 문제, 뭐 경찰 문제, 뭐 국회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쫙 살펴보면서 이제 제 기준에 이거 정말 군무원에 나올 만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과정에서 좀 놓치고 왔던 부분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들을 25문항으로 이제 군무원 동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어본과 동시에 다시 한번 문제 해결력 길러주고 그리고 개념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요 중간 과정, 그래서 기출문제와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그 사이에 요 기출동형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럼 정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동형모의고사 찍기 시간이죠. 찍기.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이제 동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전 감각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동영모의고사 열심히 풀어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모의고사를 풀어내실 때 좀 부족하지 않다 싶을 만큼 제가 충분한 어떤 회차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무원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또 최종적으로 취약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쭉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가면서 일단 커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번에도 이제 구급 같은 문제, 구급 문제에 어휘가 또 상당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의 어떤 그 라인도 한번 깔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음절의 한자어 여러분 강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어에 대한 강의를 먼저 이렇게 병행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군무원 제고 문법편 강좌를 만약에 초시생 같은 경우 처음 듣는 경우는 굉장히 사실 어렵고 많은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이음절의 한자어를 이렇게 출발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재시생 같은 경우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출발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자어 연습 계속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자어에 대한 좀 개념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한자성어 강좌도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이제 나올 만한 한자성어들 또 추려가지고 열심히 또 외워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강좌가 열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관용편이라든가 이제 고유어 강좌가 계속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어휘 부분도 이제 연간 커리큘럼 안에서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군무원 국어가 완성될 수 있는 799 공통의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는 강좌를 그냥 하나하나 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거 연습해 주세요 하면 연습해 주시고요. 이 부분 특별하게 많이 복습해 주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들 그냥 차근차근 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강좌를 열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강좌를 까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문법편이 끝나면 선생님 강좌 너무 잘 들었어요.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 빨리 문학 열어주셔야죠. 이렇게 이제 압박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강좌를 잘 원활하게 이제 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좌들 그리고 좀 비어있는 부분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좀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또 강좌를 개설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커리큘럼을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커리를 깔면서 결단을 한 거는 공무원 아닌 군무원처럼 저 또한 이제 기계적인 삶을 한번 살아볼까 하는데 일어나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성찰하고 또한 이제 반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라는 과목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지내볼까 합니다. 우동 하나만 연구하는 그런 우동 전문집의 우동을 그냥 일반 분식점에서 보통의 레시피로 끓여내는 우동이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도끼를 품었어요. 합격하는 그날까지, 국어가 안정화되는 그날까지 제가 안내해드리는 커리를 그냥 그날 따라서 소화하시고 작업들을 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열리는 군무원 제고 문법편 강의에서 가장 처음 뵙도록 할게요. 안녕.